네, 안녕하세요. 오늘 25번째 내 손의 도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자기계발에 관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12가지 법칙에 담은 책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멋진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총 12가지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법칙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무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칙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 없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한 길을 걸어라.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법칙 3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위대한 결과는 운명을 건 도전에서 나오고 모든 영웅은 심판의 순간에 탄생합니다. 이탈리아 피란체에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대리석 조각품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싸우려 하지 않는 거인 골리앗에 맞서 작은 돌멩이를 쥐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 있는 다윗의 형상인 다비드상은 관람객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오늘에 집중하라. 그래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바로 눈앞에 놓인 그 일에 완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해법을 발견해 갑니다.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에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어제 당신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삶은 여전히 험하고 높은 산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법칙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훈육 책임을 등한시하는 부모는 올바른 양육에 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잠깐 악당이 되기 싫어서 자녀를 영원한 고통의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사회는 어떤 엄한 부모보다 비판적이고 매정합니다. 어떤 매정한 부모보다 훨씬 더 아프게 때리고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당신 자녀의 훈육은 당신이 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을 냉혹하고 무정한 세상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핑계로 훈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직무유기입니다.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오늘 당장 중단하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하라. 그 비겁하고 천박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당신을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마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하라. 떳떳하고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법칙 7을 보겠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의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납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끔찍한 투쟁마저도 선하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궁극적인 균형입니다.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진실은 현실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진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꿋꿋이 서 있는 건물을 세웁니다. 진실은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진실을 말할 때 무한히 복잡한 인간이 단순한 말로 환원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서로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할 때 과거는 진정으로 지나간 것이 되고 미래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
진실인 결코 마르지 않는 최후의 천연자원이다. 진실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네,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이 얻는 지식이 합쳐져 지혜로 변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라. 네,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당신의 의도를 말로 표현해보라. 그래야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라. 삶의 혼돈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서라. 혼돈의 바다를 정조준하라.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지도에 표시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항상 솔직하게. 네,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건강한 여성은 소전이 아닌 남자를 원합니다. 건강한 여성은 다투고 씨름할 만한 상대를 원합니다. 여성이 강해지면 더 강한 배우자를 원하고 똑똑한 여성은 더 똑똑한 남성을 원합니다. 네, 마지막 법칙 10입니다.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인생의 힘든 시간을 겨우 지나오면서 터득한 비결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이 된다면 1시간만 생각합니다.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면 10분, 5분, 아니 1분만 생각합니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를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삶의 지혜를 12가지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생활하신다면 분명 멋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